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US 레체 대 피오렌티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체는 휴식기를 연패로 들어갔다. 밀란과 우디네세 등을 상대로 나선 원정이었는데 한 골도 뽑아내지 못하고 패했다. 7라운드까지 끝난 세리에인데 두 골을 기록 중인 장신 스트라이커 크리스토비치를 제외하면 골을 기록한 선수가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마무리에 고전 중이다. 도르구와 레비치 등 팀이 기대를 걸고 있는 윙어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마무리를 해야 한다. 피오렌티나는 이번 시즌 챔스 진출을 노리고 있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우승을 노린다. 비록 리그 초반 다소 부진했지만 밀란과 아탈란타 등 강팀을 연달아 제압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2년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한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첫 경기를 잡았다. 곤잘레스가 떠난 자리에서 콜파니와 구드먼슨이 공백을 메우고 있고 모이스킨의 존재감도 확실하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본다. 중원과 이선의 전력 변화가 큰 초반 경기력 기복으로 고전했지만 이제 완연히 올라온 원정팀이기에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아들리와 보브 등 리그 정상급 중원을 가동할 수 있기에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모이스킨과 구드먼슨이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베네치아 대 아탈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네치아는 승격팀으로 초반 고전 중이다. 제노와 상대로 1승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6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최하위로 처졌다. 파르마와 코모 등 같이 승격한 팀들이 전력 보강을 착실하게 하며 나름 선전 중인 것과 달리 이적생 효과가 떨어진다. 핀란드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포우 얀팔로의 문전압 마무리는 좋지만 중원에서 확실하게 공격 전개를 해줄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아탈란타는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시즌 유로파 결승에서 분데스리가 우승팀인 레버쿠젠을 완파하며 챔스 티켓을 따냈기에 시즌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초반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루크먼과 레테기 듀오가 시너지를 내며 특유의 화력이 살아났고 파살리치가 공격 전개를 잘 이끌고 있다. 고센스와 하테보어가 이제 모두 사라진 측면에서는 자파코스트가 돌파로 팀의 힘이 되고 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베네치아는 연패 탈출을 위해 홈에서 수비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부시오와 카빌리아 등이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상대를 넘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파살리치와 에데르송이 아탈란타 중원 상대로 원하는 경기를 하긴 어렵다. 레테기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아탈란타가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르아브르 대 리옹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르아브르는 승격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 잔류에 성공했고 이제 안정적인 중위권 팀으로의 도약을 노린다. 단 시즌 출발은 다소 아쉽다. 오세르전 승리 이후 4연패를 당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모나코와 브레스트 등 강팀 상대로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고 이 경기를 통해 연패를 끊어야 한다. 타르갈린이 공격 상황에서 더 안정감 있게 팀을 이끌어야 강등권 탈출이 가능하다. 리옹은 휴식기 전 연승에 성공했다. 홈에서 마르세유에 패하며 다소 주춤할 수 있었는데 툴루즈와 낭트를 연파했다. 또 다시 돌아온 유로파에서 초반 연승에 성공하며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라카제트와 벨라마, 세르키 스리토비 최전방에서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고 미카우타제와 누아마 등 교체로 들어와 흐름을 이어갈 선수들도 벤치에 즐비하다. 리옹의 승리를 본다. 다음 일정이 베식타스와의 유로파 경기지만 홈 일정이기에 이번 르아브르전에 굳이 힘을 뺄 이유가 없다. 베레타우트와 톨리소가 중원에 나와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며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벨라마가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몰아칠 리옹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홀슈타인 대 유니온 베를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홀슈타인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의 최고의 팀이었다. 그러나 승격 이후 나선 일부 리그에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에서 레버쿠젠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기긴 했지만 리그 첫 승이 없다. 마치노를 필두로 공격진은 3경기 연속 멀티골을 터뜨렸지만 실점이 너무 많다. 잔류를 위해서는 에라스와 게시율 등 수비진이 안정을 찾아야 한다. 우니온은 홈 3연승을 기록하며 초반 순위 경쟁을 하고 있다. 비록 원정 승리가 없긴 하지만 안정적인 수비는 팀의 확실한 장점이다. 도에키를 필두로 디오고 레이트 등 견고한 센터백들이 잘해주고 있고 캐디라는 볼란치로 나서 수비를 보호 중이다. 이 경기를 통해 원정 첫 승을 노린다. 접전을 본다. 리그 무승이자 승격팀 상대로 우니온이 어느 정도 전력의 우위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시에바추와 홀러바흐 등 팀이 기대한 공격진은 다소 기복이 있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마치노가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홀슈타인이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레가네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리그 3위지만 바르샤와 레알 등 선두권 팀들의 승점 차가 제법 뒤져 있다. 레알과 더불어 리그 무패를 기록 중이지만 무승부가 너무 많았다. 새로 가세한 갤러거와 르 노르망 등이 중앙 수비를 책임지며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냈지만 기대한 알바레즈가 3골에 그쳤다. 그래도 노르웨이 팀에서 이 경기 모두 골을 기록하고 돌아온 세를로스를 비롯해 그리즈만과 리켈메 등 해결할 선수는 충분하다. 레가네스는 5시즌 만에 돌아온 라리가에서 고전 중이다. 빠르게 첫 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승리가 없다. 세르히오 곤잘레스와 사엔스, 에르난데스 등 최종 수비가 3경기에서 단 2실점만 할 정도로 안정감을 보여줬지만 문제는 역시 개선되지 않는 공격진이다. 알러와 후안 크루즈 등 이름값이 높은 선수들이 있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이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레가네스는 지난 시즌 세군다를 제패하고 기세 좋게 라리가로 올라왔다. 여러 선수를 영입하며 전력을 살찌우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은 팀으로서의 모습이 아쉽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전력의 우위가 확실한 아틀레티코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알바레스와 트폴 등 남미 대륙을 다녀온 선수들이 건강하게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고 푹 쉰 그리즈만이 공격을 이끌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즈볼러 대 브레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즈볼레는 개막 이후 3경기에서 모두 패하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전 완승 이후 5경기에서 승점 8점을 따내며 중위권 도약을 앞두고 있다. 불안하던 수비 라인이 남리의 보호 아래 안정감을 찾았고 엘 아조우지가 수비 라인 리드를 잘하고 있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딜런 반테도 있기에 이제는 더 높은 곳을 노리고 있다. 브레다는 네이메언 원정에서 승리하며 연패를 끊어냈다. 지난 시즌 전쟁 같았던 승격 플레이오프를 이겨내며 에레디비지에로 돌아왔는데 나름 3승으로 출발이 나쁘지 않다. 웨마르센과 사우어 등 기대했던 공격진의 골은 적지만 반덴베르그 양과 캠퍼 등이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로 상대 공격수를 압박했고 발라드의 인게임 영향력도 확실하다. 즈볼레의 승리를 본다. 브레다는 팀에서 가장 돌파가 좋은 윙어 페르난데스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한 징계 결장을 하기에 공격 옵션이 줄었다. 반테와 크라스테프 등이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경기에 임할 즈볼레가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